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킹 버틀러입니다. 골 때리는 그녀들 13경기, 개벤저스의 네 번째 경기, 아나콘다의 다섯 번째 경기가 있었습니다. 양 팀의 순위표입니다. 2위 개벤저스는 4연승을 목표로 슈퍼리그 진출 확정을 원하고 있고요. 아나콘다는 마지막 경기 1승을 추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양 팀의 경기전 전적 비교해 보겠습니다. 개벤저스는 7경기에서 5승 2패를, 아나콘다는 4경기에서 4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벤저스는 기존 4선수를 내보내고 시즌1에서 김민경 선수를, 시즌2에서 김혜선, 김승혜, 이은영 세 선수를 추가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팀으로 변모를 했고요. 아나콘다는 와일드카드로 노윤주 키퍼를 영입을 했습니다. 감독 성적입니다. 김병지 감독 7승 2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현영민 감독 아직 승이 없네요. 4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과 실점입니다. 개벤저스는 13골에 8실점, 아나콘다는 2골에 8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상자가 있었죠. 부상 업데이트 살펴보겠습니다. 개벤저스의 조혜령 키퍼가 왼쪽 종아리 근육 파열이라는 심각한 부상이 있었죠. 경기 하루 전 연습 상황에서 이런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양 팀의 선발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김병지 감독의 개벤저스는요, 투투 둘둘 전술이죠. 조혜련 키퍼가 부상에도 불구하고 선발로 나섰고요. 수비에는 김승혜, 김혜선, 투톱에는 김민경, 오나미가 나섰고요. 이은영 선수는 벤치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현영민 감독의 아나콘다도 기본적으로 투투 전술이었습니다. 노윤주 키퍼, 수비에는 신하영, 주신 선수가 선발, 윤태진, 박은영 선수가 투톱을 이뤘고요. 최은경 선수는 벤치에서부터 대기했고요. 오정현 선수는 아직 손가락 골절 부상이 완쾌되지 않아서 엔트리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현영민 감독 수비 시에는 일자 포백으로 변화를 줬는데요. 수비수인 신하영, 주시은 선수가 양쪽 윙에 위치하면서 각각 김민경, 오나미 선수 투톱을 마크하고요. 일자 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이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선수들이 공격수들이 침투를 할 때 이 두 선수는 같이 따라붙게 됩니다. 그리고 빌드업을 담당하는 특별히 김승혜 선수가 전진하게 될 때 박은영, 윤태진 선수가 발빠르게 끊어내고 커트한 즉시 역습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수비만 노리는 게 아니고 이 중앙에 위치한 선수들이 공격까지 하게 되는, 이것을 염두에 둔 게 바로 현영민 감독의 일자 포백 수비라고 할 수 있겠고요. 개벤저스는 이은영 선수를 김민경 선수의 자리, 오나미 선수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투입해서 활용을 했고요. 현영민 감독도 기민한 대응을 하면서 최은경 선수를 이은영 선수에게, 둘 다 신장이 큰 선수들이죠, 붙이면서 또 대응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경기 결과입니다. 정규 시간 2대2, 승부차기 3대2로 개벤저스가 승리했고요. 오나미 선수가 2골, 아나콘다에서는 노윤주 키퍼, 그리고 최은경 선수가 1골씩을 기록했습니다. 자, 승부차기 과정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개벤저스입니다. 1번 키커로 김민경 선수가 나섰죠. 워낙 강력하게 공이 날라왔기 때문에 노인주 선수가 막았습니다만 회전을 강하게 먹으면서 탑 코너로 빨려 들어갔던 게 1번 김민경 선수의 킥이었고요. 2번 김승혜 선수는 주로 왼쪽으로 찼습니다만 김병지 감독이 반대쪽으로 차라는 지시에 의해서 오른쪽 구석으로 성공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이뤄진 게 아닙니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네, 선생님 보셨겠지만 네, 김민경 선수가 그 페널티 찰 때는 왼쪽으로 찼다가 승부차에 오른쪽 찼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 방향 바꿔서 차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쉽지 않죠. 원래 차던 곳으로 차게 되잖아요, 포스가. 그렇죠. 네. 김승희 선수도 오른쪽 왼쪽 다 찰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승부차기에 있어서도 골키퍼들이 방향을 못 잡게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연습했다라고 지금 뭐 이렇게 네, 답변을 드려도 좀 괜찮은 네네, 게 네네, 상대 감독님들이나 선수 알아도 네. 이쪽 저쪽 다 찰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느 방향인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지금 오픈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만큼 연습의 결과다. 자, 김병지 감독님과의 지난 전화 Q&A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김승혜 선수도 김민경 선수도 양쪽 좌우로 찰 수 있는 연습을 충분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방송에서는 보였지만 사실은 김승혜 선수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충분히 연습을 했다는 거죠.
3번 키커 오나미 선수도 왼쪽 상단으로 강하게 차 넣으면서 세 선수 모두 지난번 승부차기와 마찬가지로 다시 성공을 했고요. 김혜선 선수, 이은영 선수는 다소 정면으로 밋밋하게 날아가면서 노윤주 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아나콘다의 승부차기입니다. 윤태진, 박은영 선수 1, 2번 키커가 나란히 굉장히 좋은 코스로 왼쪽 구석, 오른쪽 상단으로 강하게 차 넣으면서 조혜련 선수가 손 쓸 수 없이 들어갔고요. 3, 4번 키커 신하영, 주시은 선수의 킥은 좀 아쉬웠습니다. 신하영 선수는 정면으로 향한 공을 찼고요. 주시은 선수의 공은 밖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5번 키커 최은경 선수의 킥과 코스도 좋았고요. 조혜련 선수의 선방도 좋았습니다. 조혜련 선수가 과감하게 몸을 날리면서 엉덩이를 맞고 다시 튀어나왔죠. 어느 정도의 운도 따라줬지만 그 과감성이 개벤저스의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양 팀의 경기 기록 살펴보겠습니다. 슈팅 숫자 보시죠. 9개 대 10개. 슈팅 자체가 많은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유효슛 6개, 골대 하나. 아나콘다는 유효슛 2개. 슛 정확도 면에서 개벤저스는 굉장히 높은 순도를 보여줬고요. 아나콘다도 유효슛 2개가 모두 골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패스 시도와 성공 면에서는 확실한 개수의 차이를 보였고요. 그것이 정확도로도 드러났습니다. 세트피스 숫자는 아나콘다가 좀 더 많았군요. 그리고 양 팀의 화려한 드리블 돌파를 자주 볼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수비 지표도 살펴보시죠. 아나콘다가 조금 더 수비적으로 경기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세이브 면에서도 노윤주 키퍼가 더 많은 선방을 기록을 했습니다. 양 팀의 평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개벤저스의 평점입니다. 주장 조혜련 키퍼에게는 평점 8.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승부차기에서 세이브 2개를 기록하면서 아픈 몸임에도 불구하고 팀의 4연승 그리고 슈퍼리그 확정을 지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첫 번째 실점은 조혜련 키퍼의 실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많이 좀 나와 있었죠? 노윤지 키퍼가 조혜련 키퍼의 키를 넘기는 좋은 킥을 보여줬고요. 반응 속도도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좀 느렸죠? 실점을 했고요. 두 번째 실점은 좀 불운했습니다. 조혜련 키퍼 입장에서는 캐치가 가능했는데 동료인 김승혜 선수가 걷어낸다는 것이 또 상대에게 연결이 되면서 실점을 했죠. 그럼에도 조혜련 키퍼 롱스로우와 숏스로우를 적절히 섞어가면서 팀의 빌드업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죠. 김민경 선수에게는 평점 7점을 부여하겠습니다. 1번 키커로 나서서 승부차기 한 골 넣었죠. 1번 키커의 부담감 항상 느끼고 있다고 인터뷰에서도 밝혔는데요. PK는 여태까지 100% 성공입니다. 최고의 PK 테이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킥 감각, 이 패스 감각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오나미 선수가 1대1 찬스를 만들어줬던 상황도 있었는데요. 김민경 선수도 잘 찼습니다만 노윤주 키퍼가 워낙 각을 좁히고 잘 나와줬죠. 하지만 또 전반전에는 신하영 선수에게 고전을 많이 했습니다. 상대의 포백에 말려든 셈이고요. 자, 번외로요. 안전을 위해서는 얼굴을 좀 가리는 가드하는 것이 좀 필요한 게 아닐까 싶었어요. 왜냐면 맨 얼굴로 그 강력한 공을 맞을 때 조금 아찔한 순간도 있었거든요. 오나미 선수에게는 평점 9.5점을 부여하면서 경기의 MOM, 맨 오브 더 매치,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전반전에는 주시은 선수에게 지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고전했는데요. 후반에는 각성을 했습니다. 최고의 골 결정력을 보여줬습니다. 2골을 몰아쳤고요. 승부차기까지 가서도 여지없이 성공을 해줬습니다. 본인이 맡은 역할 120% 수행을 해줬고요. 오나미 선수 아웃사이드만 쓸 줄 아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빈 곳을 정확하게 보고 발끝으로 흔히 코발이라고 말하는 부위로 잘 마무리하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후반전은 그야말로 개인 능력으로 2대1 역전까지 시켰습니다. 빠른 스피드 보여줬고요. 돌파력 보여줬고요. 힘들여서 차지 않습니다. 힘을 쭉 빼고 빈 곳 보고 마무리하는 이 침착성과 결정력 정말 대단하고요. 득점 선두로 올라섰죠. 김혜선 선수에게는 평점 7점을 부여하겠습니다. 몸싸움으로 볼 소유권을 차지하는 모습 있었고요.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빠른 수비 전환을 하면서 단독 드리블하는 윤태진 선수를 몸싸움을 해주면서 그 찬스를 저지를 했습니다. 공격할 때는요, 또 오나미 선수의 컷백 패스를 받아서 슛으로 마무리를 짓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자, 이날 경기 많이 나타났던 모습이요. 조금 과도하게 하프라인 위까지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승혜 선수가 전진할 때는 좀 수비라인에 남아있는 모습을 보통 보였었는데, 이날은 좀 과도하게 올라가면서 노마크 2대1 찬스를 허용하기도 했어요. 뒷공간이 광활하게 열렸죠. 그 골이 들어갔다면 아주 결정타가 됐을 텐데요. 상대의 실수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자, 첫 번째 실점 상황 같은 경우도 많이 나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골킥에 대한 대비를 잘 못했어요. 바운드 전에 처리를 했으면 부상이었던 조혜련 키퍼가 좀 곤혹스럽지 않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실점도 최은경 선수에 대한 마크가 좀 느슨했던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부차기에서도 4번 키커였는데 넣지 못했죠. 정면으로 향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김혜선 선수 7점 드리겠습니다. 김승혜 선수에게는 평점 8.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어시스트 하나를 기록했습니다. 자, 첫 번째 골도 어시스트성이긴 했는데요. 그 공은 윤태진 선수가 걷어내려고 찼죠. 그래서 캔슬이 된 거랑 마찬가지였고요. 두 번째 골은 김승혜 선수의 발에서 시작됐죠. 스루 패스로 넣어줬고요. 이런 스루 패스가 두 번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어시스트로 연결이 됐고요. 물론 오나미 선수의 돌파력, 솔로 플레이가 빛나긴 했습니다만 그것은 정당한 어시스트로 보였고요. 승부차기에서 한 골을 또 기록했죠. 평소 차던 왼쪽 코스가 아니라 반대 코스로 찼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뷰에서 보셨죠.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라 연습에서 나온 겁니다. 그걸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습득력이 빠른 선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김혜선 선수와 마찬가지로 수비 복귀가 빠릅니다. 이게 굉장한 장점인데요. 박은영 선수의 찬스를 미리 차단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수비적으로도 굉장히 좋았죠. 지표가 상당합니다. 자, 작전 타임에 김병지 감독이 상대 수비 라인 파해법을 알려줬죠. 정확하게 곧바로 이해했고요. 굉장히 영리한 선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림을 같이 보시죠. 이렇게 상대 포백 라인에 고전을 했습니다. 중원은 광활했죠. 김승혜 선수가 전진을 하고요. 공격수에게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수비 사이 공간으로 넣어주면 공격수가 이걸 잡아서 슈팅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설명했는데 김승혜 선수 단번에 알아듣고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물론 성공한 숫자는 많진 않았습니다만 김승혜 선수의 축구 지능을 엿볼 수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실점 상황. 골킥을 바운드 시키기 전에 처리하는 것. 그 공에 가장 가까웠던 수비수가 김승혜 선수였거든요. 부분 좀 아쉬웠고요. 두 번째 실점은 김승혜 선수의 완전한 실책이었죠. 조혜련 키퍼가 충분히 캐치 가능한 상황이었는데요. 상대에게 어시스트를 한 골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승부차기까지 가게 되었죠. 그리고 신하영 선수에게 커트를 당하면서 아찔한 장면도 있었습니다. 노마크 2대1 찬스를 허용하는 빌미가 되었어요. 상대 박은영 선수가 제대로 처리를 못하면서 찬스가 날아가긴 했습니다만 그 장면이 만약에 실점으로 이어졌다면 경기는 걷잡을 수 없을 수도 있었어요. 김승혜 선수 명과 암이 있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이은영 선수에게는 평점 6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자, 슛 2개가 있었고요. 유효슛도 있었고요. 골포스트를 한번 맞추기도 했습니다. 공을 받고 도는 동작이 상당히 자연스러워 보였거든요. 이것은 많은 훈련에 의해서 체득된 거라 보여지고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전반전에 오나미 선수가 하지 못했던 공간 찾아 들어가는 것. 그래서 슛으로 마무리까지 하는 모습도 보여줬거든요. 이은영 선수의 공격 재능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승부차기에서는 5번 키커로서의 중압감이 좀 있었죠. 아쉽게도 실패하고 말았고요. 김민경 오나미 선수 자리에 교체로 계속 들어가면서 팀에 기여를 했습니다. 김병지 감독님에게는 평점 8.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4연승을 했고요. 결국 슈퍼리그 진출을 4경기 만에 확정을 지었습니다. 확실히 상대의 전략, 그리고 경기의 흐름을 읽는 능력이 탁월해 보입니다.
전반전 0대0 상황에서 타임아웃을 적절히 잘 불렀습니다. 그래서 수비 뒷공간으로 패스를 주고 공격수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리고 정확한 진단과 파해법을 제시하면서 특별히 김승혜 선수를 일깨워줬습니다. 이게 흐름에 영향을 미쳤고요. 하지만 전반전에는 매우 고전했습니다. 0대1로 지고 있었고요. 또 오나미 선수의 두 골, 거의 하드캐리였죠. 이게 아니었다면 사실 저도 무방한 경기였습니다. 승부차기로 결국 2승을 했는데 승부차기는 많은 연습량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터뷰 영상을 제가 바로 직전에 올린 게 있죠.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김민경, 김승혜 선수 다 반대로 차는 킥이 가능하도록 또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자, 조혜령 키퍼의 비중이 커서 그런지 종아리 파열에도 불구하고 선발 출장을 했습니다. 글쎄요. 뛸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걸까요? 제가 보기엔 좀 무리라고 보이기도 했거든요. 더 부상이 심해질 수도 있었는데, 선발 출장을 한 부분이 조금은 무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선수 보호를 위해서는, 다른 선수에게 장갑을 맡겼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어쨌든, 김병재 감독에게도 이 슈퍼리그 진출을 확정하는 경기였었기 때문에, 조금 무리수를 두더라도 조혜련 키퍼를 넣었던 것 같고요. 자, 같은 맥락에서 선수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는 세트피스 할 때 또는 킥오프 할 때 좀 손으로 스스로를 보호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김민경 선수도 얼굴에 좀 정통으로 맞는 모습도 있었고요. 이거는 감독님께서 좀 보호 차원에서 좀 지도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아나콘다의 평점입니다. 먼저 주장 신하영 선수에게는 평점 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전반전에는 활약이 좋았습니다. 김민경 선수를 전담마크하면서 효과적으로 방어했고요. 김승혜 선수도 많이 괴롭혔습니다. 김승혜 선수한테 커트를 해서 노마크 2대1 찬스를 만들기도 했고요. 또 압박하면서 소유권을 되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수비력도 아주 좋았죠. 지표도 보시다시피 매우 좋았습니다. 자, 전반전만 보면 높은 평점 충분히 가능했는데요. 후반전부터 내리막 롤러코스터를 좀 탔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실점은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수비의 빠른 복귀 실패였습니다. 그러니까 김혜선, 김승혜 선수의 장점은 수비의 뒷공간이 나도 빠르게 복귀해서 어떻게든 커버를 한다는 점인데요. 신하영 선수는 아무래도 주력이 느리다 보니까 한번 공격에 가담한 뒤에는 수비로의 빠른 복귀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 점이 실점의 빌미, 어느 정도의 책임은 있다고 보여지고요. 윤태진 선수의 킥인 상황에서 좋은 패스가 택배가 배달이 됐는데 허벅지까지는 맞췄습니다만 제대로 슛이 되지 않았어요. 이 상황에서 생각나는 선수들 구잘, 명서현 선수 허벅지 사용해서 골을 넣는 선수들 다시 한번 생각이 좀 나게 됐고요. 김민경 선수의 1대1 찬스를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비슷한 맥락입니다. 본인의 마크맨인데 빠른 복귀에 실패했어요. 후반전에 조금 버거워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 키커였는데 승부차기. 코스가 참 아쉬웠습니다. 정면으로 향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아쉬웠던 경기였습니다. 박은영 선수에게는 평점 6점을 부여하겠습니다. 박은영 선수도 전반전에 수비력이 굉장히 준수했습니다. 수비 지표도 굉장히 좋았죠. 요소마다 커트를 아주 잘 해냈고요. 팀의 1대0 리드를 전반전에 잘 지켜냈거든요. 자, 하지만 아주 결정적인 찬스라고 할 수 있는 1대1도 아니고 2대1 찬스가 있었어요. 박은영 선수 슛할까 패스할까 생각이 많았던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건 패스가 아니었죠. 이도저도 아닌 좀 긴 볼터치가 애매하고 되고 말았습니다. 그림을 같이 보시죠. 자, 이 그림이죠. 김승혜 선수가 신하영 선수의 커트를 당합니다. 공이 이렇게 가고 박은영 선수가 두 번의 드리블은 너무나 잘했습니다. 하지만 자, 윤태진 선수가 콜을 합니다. 여기서 고민이 많았어요. 본인이 슛을 할지 패스를 할지 애매하면서 이 세 번째 터치가 굉장히 조혜련 선수에게 가깝게 가고 말았어요. 여기서는 볼 거 없이 그냥 본인이 마무리했으면 제일 좋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윤태진 선수도 너무 가까웠죠.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박은영 선수도 굉장히 소심한 터치가 되고 말았어요. 윤태진 선수도 더 벌려줬어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박은영 선수가 온전히 한번 책임을 져보는, 공이 나가도 괜찮습니다. 슛까지 마무리하는 게 참 아쉬워요. 항상 그 마무리가 온전히 되지 않기 때문에 참 아쉬운데요.
그래서 드리블을 할 때 두 번까지는 참 좋게 잘 치고 나갑니다. 하지만 세네 번째 터치가 되면 공이 길어져서 꼭 캐치가 돼요. 이게 리그 내내 좀 자주 보였던 모습이죠. 넣었으면 2대 0으로 쐐기를 박을 수도 있었던 아까운 찬스였는데요. 좀 많이 이 부분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실점 상황. 오나미 선수를 파울로라도 끊었어야 됐는데요. 이거는 오나미 선수의 주력과 돌파력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박은영 선수도 일부 책임은 있습니다만 온전히 돌리기에는 좀 가혹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도 박은영 선수가 2번 키커로 나서면서 아주 멋진 승부차기 골을 보여줬죠. 노윤주 키퍼에게는 평점 8.5점을 부여하면서 진팀 선수 중에서 가장 잘한 선수에게 드리는 민트별을 부여하겠습니다. 노윤주 키퍼 한층 정교하고 강력해진 골킥을 바탕으로 한 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이린 키퍼에 이어서 골키퍼로서는 두 번째 선수가 되겠군요. 자, 골키핑도 굉장히 안정적이죠. 항상 세이브 5개, 슈퍼 세이브 하나, 그리고 승부차기 세이브도 2개, 4, 5번 김혜선, 이은영 선수 거를 잘 막았고요. 하지만 경기에서 2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오나미 선수가 워낙 또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고요. 노윤주 선수가 승부차기 키커로도 나섰다면 어땠을까? 아마 이런 생각들 다른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실점 이외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골키핑 그리고 각 좁히는 그런 모습들 멋진 선방 보여줬습니다. 윤태진 선수에게는 평점 6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는 사실 에이스로서의 면모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킥의 난조가 있었어요. 0점 조준이 잘 안 돼서 슛이면 슛, 패스면 패스 다 좋지가 못했어요. 슛을 7개를 했는데 유효 슛을 하나도 만들지 못했다는 것은 좀 마음만 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패스 성공률,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글쎄요. 딱 한 번 신하영 선수를 향한 예리한 택배, 그렇죠? 이것을 제외하고는 좀 좋지 않았던 게 많이 아쉬웠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실점 상황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클리어가 실패했어요. 항상 윤태진 선수가 클리어를 실패하면 꼭 실점이 되고 맙니다. 항상 이런 불운한 상황이 이어지는데요. 첫 번째 클리어는 김승혜 선수에게, 그리고 두 번째 클리어는 오나미 선수와 몸싸움을 하면서 공을 건드렸는데 오히려 자기 진영으로 앞으로 전진 패스처럼 공간 패스처럼 되면서 오나미 선수가 오히려 추진력을 얻어서 골을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실점은 결과론적인 것입니다. 사실은 노마크인 김민경 선수를 따라가는 것도 맞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박은영 선수가 오나미 선수의 주력을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쪽을 커버를 들어갔어야 했다라는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자, 하지만 번뜩이는 모습도 분명 있었습니다. 드리블 돌파도 보여줬고 수비적으로도 커트 10개나 했고요. 그리고 최은경 선수의 골에 발판이 되었던 좋은 패스, 박은영, 윤태진, 최은경으로 이어지는 좋은 세트 플레이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승부차기 1번 키커로서 너무나 잘 찼죠.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막을 수 없는 슛입니다. 웬만한 키퍼가 서 있어도 막을 수 없는 코스와 강도로 너무나 잘 넣었습니다. 주시은 선수에게는 평점 6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전반전에는 정말 오나미 지우개라고 불러도 손색 없을 정도로 찰거머리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자, 수비 지표도 굉장히 좋았고요. 주시은 선수도 전반만 보면 평점 훨씬 높아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실점 상황은 주시은 선수가 오나미 선수를 잘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트피스 공격 위에서 최영경 선수가 교체가 딱 됐습니다. 근데 교체되는 그 순간에 또 실점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불어날 수 있을지. 이거는 주신 선수의 잘못은 아니고요. 교체 판단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실점은 딱 한 번 볼 경합에서 넘어졌어요. 오나미 선수하고. 근데 그게 돌파로 이어지면서 골이 됐어요. 그러니까 잘했고 좋았는데요. 주시은 선수가 좀 더 꾸준하게 실점 전에 기회를 부여받았으면 좋았을 것을 교체가 되는 바람에 뭔가 흐름이 깨지지 않았다는 생각이고요. 승부차기에는 좀 많이 아쉬웠죠. 온타겟이 전혀 되지 못하고 아예 밖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최은경 선수에게는 평점 7점을 부여하겠습니다. 2대2 동점으로 만드는 굉장히 귀중한 골을 넣었어요. 뛰어난 세컨볼 집중력, 끝까지 집중을 잘 해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은영, 윤태진, 최은경으로 이어지는 세트 플레이. 그냥 얻어 걸린 건 아니고요. 이 세트 플레이가 있었기에 이런 상황이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자, 승부차기는 5번 키커로 나섰는데요. 이번에도 잘 찼는데 조혜련 선수가 과감하게 그 코스로 잘 뛰어들었어요. 그렇죠? 물론 엉덩이에 맞으면서 이게 공이 통과되냐 마냐 이런 기로에도 있었는데 어느 정도의 불운도 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실점 상황에서는 수비 복귀가 좀 늦었어요. 신하영 선수와 같은 좀 맥락이고요. 본인의 마크맨인 오나미 선수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자, 조시은 선수 대신해서 이은영 선수를 좀 마크했죠. 신장이 엇비슷한 선수였고요. 잘 마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막판에는 노윤주 선수의 골킥이 빗나갔는데요. 그것을 끝까지 따라가서 머리에 맞췄습니다. 보기에는 좀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도 있었는데요. 저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모습, 공격수라면 그렇게 골을 살리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좋은 모습, 보기 좋았습니다. 현영민 감독님에게는 평점 8점을 부여하겠습니다. 또 이런 말을 하는 게 안타깝지만 이길 수도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승부차기 한 골이 이번에도 갈랐네요. 전반전에는 대성공이었습니다. 1대0으로 리드를 했고요. 상대 빌드업 축구를 대비한 4백의 수비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서 있을 때는 일자로 서 있지만 수비할 때도 그렇게 뻣뻣하게 있는 게 아니라 유동적입니다. 김민경 선수가 들어갈 때는 신하영 선수가 들어가고요. 피지컬 매치업도 잘해줬고요. 오나미 선수가 들어갈 때는 추신 선수가 따라붙습니다. 스피드 매치업, 여기 매치업도 잘했죠. 그리고 발 빠른 두 선수를 가운데에 두면서 이 두 선수의 빌드업, 특별히 김승혜 선수의 빌드업이 있을 때 끊어서 역습으로 나가자. 그러니까 수비적으로 보이지만 이 역습도 염두에 두고 있는 풋백이거든요. 이게 전반전에 제대로 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잘 풀리지 않던 오나미 선수 대신에 이은영 선수가 들어가서 좋은 모습을 한 차례 보였죠. 김승현 선수가 패스를 넣고요. 그러자 주신 선수를 빼고 최영영 선수 이번에는 신장 매치업을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현영민 감독도 나름 상황마다 용병술과 기민한 대응을 했어요. 자, 전반전까지는 참 아름다웠습니다. 특별히 노마크 2대1 찬스까지도 만약에 그거 넣었으면 2대0으로 앞설 수도 있었죠. 아름다웠는데 결론적으로 이 실점을 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실점. 여기서부터 흐름이 좀 안 좋아졌습니다. 이 선택이 좀 아쉬웠죠. 세트피스 공격 위해서 최은경 선수를 투입했는데요. 자, 오나미 선수를 딱 이 시점까지 주신 선수가 정말 잘 막았거든요. 근데 빠지자마자 곧바로 실점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패착이 됐던 교체가 된 거죠. 두 번째 실점은 그 누구도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나미 선수의 능력이 빛났던 솔로골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하지만 여기에 변화를 잘 맞춰서 다시 한번 대응을 하죠. 최은경, 신하영 투톱을 넣었습니다. 왜 이렇게 투톱을 쓸까? 윤태진이 아니고 의아하신 분들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동점골을 넣었죠. 최은경 선수가. 그래서 용병술의 성공을 한 겁니다. 2대2로 결국 승부차기로 갔죠. 자, 현영민 감독과 아나콘다에게는 위로가 안 되겠지만 자꾸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승부차기에 노윤주 골키퍼도 키커로 썼다면 어땠을까? 결론적으로 5연패를 했고 승부차기로만 3패를 했죠. 만약에 무승부가 있는 제도였다면 3무 2패였을 겁니다. 그리고 기존 팀에게 임무를 했죠. 액션이 개벤. 제일 강력한 지금 1, 2위 팀이죠. 임무를 했기 때문에 상당한 크레딧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현영민 감독 입장에서는 사실 쓸 수 있는 전략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도 있고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팀이다. 물론 이 모든 말이 위로가 될 것 같지 않아서 그냥 가정법으로 한번 던져봤습니다만 그래도 현영민 감독 이번 경기에서는 할 수 있는 거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일자 포백에서 동점골을 만드는 용병술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아나콘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점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개벤저스입니다. 조혜련 선수 8.5점, 김민경 7점, 오나미 9.5점의 MOM, 김혜선 7점, 김승혜 8.5점, 이은영 6점, 김병지 감독 8.5점, 아나콘다입니다. 신하영 5점, 박은영 6점, 노윤주 키퍼 민트별, 윤태진 6점, 주시은 6점, 최은경 7점, 현영민 감독 8점입니다. 자, 리그 순위표입니다. 개벤저스가 4승째 기록하면서 액션이스타와 더불어서
슈퍼리그 진출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아나콘다는 안타깝게도 승을 거두지 못한 채 5패로 이번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득점 순위입니다. 오나미 선수가 4경기에서 7골을 기록하면서 단독 선두로 올라섰고요. 노윤주, 최은경 선수가 자신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시스트 순위입니다. 김승혜 선수가 도움 1개를 추가하면서 5개로 단독 1위에 올랐습니다. 역대 득점 순위에서도 오나미 선수가 8경기 8골이라는 대기록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역대 도움 순위에서도 김승혜 선수가 단독 1위군요. 자, 이제 4, 5라운드가 좀 혼재됐던 12경기, 13경기를 뒤로 한 채 5라운드 경기 2경기만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구척장신 대 탑걸, 그리고 원더우먼과 개벤저스의 경기인데요. 자, 남은 한 자리를 놓고 구척장신, 원더우먼, 그리고 탑걸까지도 아직 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물론 탑걸이 구척장신에게 대승을 하고 원더우먼이 져야 하는 여러 가지 조건이 발동을 하는데요. 바로 킹후의 수, 경우의 수들인데요. 현실적으로는 이제 구척장신과 원더우먼이 그 한 자리를 놓고 다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사실 승부차기에 들어가면 개인적으로 시청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미있는데 이 리뷰를 준비하는 리뷰어 입장에서는 양이 너무 많아서 조금은 버겁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좋은 경기 보여주신 개벤저스 슈퍼리그 진출 축하드리고요. 아나콘다 비록 1승을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엄연히 따지면 3무 2패를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윤태진 선수의 눈물, 열심히 한 것만 알아주시라. 열심히 한 것뿐만 아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좀 더 좋은 축구, 앞으로 차기 시즌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여주실 수 있으면 정말 시청자의 입장으로서, 리뷰어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킹버틀러였습니다. 바이바이.